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꾼 지도 3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간혹가다 있죠. 여러분도 평소에 앱을 킬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셨다면 아셨을 텐데요.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3년 전에는 페이스북 아래에 페이스북이라고 써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 메타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메타에서 나온 앱이라고 아래에 쓰여 있어요. 왓츠앱도 보면 이전에는 페이스북에서 나온 앱이라고 쓰여 있다가 지금 보면 메타에서 나온 앱이라고 시작 스크린을 바꾼 걸 볼 수 있죠. 그럼 페이스북은 대체 왜 회사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꾼 걸까요? 바로 메타버스의 회사의 명운을 걸기 위해서죠. 우리는 이제부터 단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넘어 앞으로 메타버스로 간다는 회사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이걸 브랜드 가치에 녹이기 위해서 이미 널리 알려진 브랜드 이름인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회사 이름을 바꾸는 어찌 보면 다소 무리해서라도 리브랜딩을 한 거죠.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대체 뭐길래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회사의 미래를 건 걸까요? 메타버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비판을 이해합니다만 그중 가장 말이 안 되는 비판은 메타버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인데요. 그러면서 메타버스는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죠. 근데 사실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건 거대한 새로운 흐름이 등장할 때마다 있었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까요? 인터넷이 뭐죠?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곧바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인터넷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건 아닐 테죠. 당연히 인터넷이 뭔지는 아는데 막상 인터넷이 뭔지 설명하려니 말문이 막히죠. 인터넷이라는 게 너무 거대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일상에서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 연결해 너네 집에 인터넷 있어 등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지만 막상 그래서 정확히 인터넷의 정의를 묻자면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러면 그렇다고 인터넷이 실체가 없는 걸까요? 인터넷은 분명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메타버스는 인터넷 다음에 어찌 보면 인터넷보다도 더 큰 미래의 흐름입니다. 너무 큰 흐름이고 지금도 너무 초기이다 보니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그렇다고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전문가마다 메타버스의 정의가 다르지만 제 정의는 이렇습니다. 메타버스란 일상에서 가상과 현실, 디지털과 물리적 경계를 허물어서 매끄럽게 통합된 하나의 경제, 사회적 세상입니다. 제 정의에 의하면 말이죠. 무슨 말인지 하나씩 풀어볼까요? 간단히는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비디오 게임도 다 가상과 디지털이죠. 이게 앞으로는 물리적 현실과 더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가상과 현실, 디지털과 물리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바로 소셜미디어 덕분이죠.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이 하루 중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걸 보면은 현실에서 바로 옆에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보다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장년층에 비해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디지털과 가상의 소통을 하면서도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이들은 소위 말해 디지털 네이티브 혹은 스마트폰 네이티브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쓴 세대가 아니라 컴퓨터 기능이 없는 일반 휴대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밀레니얼 세대죠. 하지만 스마트폰 네이티브 세대는 이미 스마트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런 가상의 디지털 활동을 현실의 사회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느끼고는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런 스마트폰 네이티브처럼 메타버스 네이티브도 올 것이라는 걸 예견할 수 있죠. 가상과 디지털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여기에서 보낼 거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지점이라면 과연 그 시점이 언제 올 거라는 거죠. 언제 올 것인가? 가상현실을 이용해본 사람들 중에서도 VR이죠. 오히려 여기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직접 VR 안경 써보니 시원찮더라. 아직 먼 미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아직 VR 가상현실 기기 기술이 가속 발전 단계에 이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리 먼 미래는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가까우면 5년, 멀면 10년 내에 올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상현실 안경은 사실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에서 일부에 불과하는 거예요.
제가 메타버스에서 정의해서 경제사회적 세상이라고 정의 내렸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회가 돌아가려면 자본의 흐름이 매끄러워야 합니다. 근데 메타버스 세상에선 그게 매끄럽게 통합이 돼요.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발판으로 한 암호화폐로 가능합니다. 지금도 물론 가상의 디지털 세상에서 돈을 쓸 수가 있고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끄럽게 안 되죠. 카카오페이에 충전한 돈을 페이팔로 쉽게 보낼 수가 없고 틱톡에 충전한 포인트를 인스타그램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와 규제 때문인데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상호 운영성이 가능한 웹3 세상이 도래해 곧 카카오페이에 충전한 돈을 페이팔로 보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별다른 수수료 없이 쉽게 돈을 보낼 수도 있고 틱톡에서 유튜브로 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곧 와요. 이 자본의 흐름이 바로 메타버스에서 제가 가상현실 안경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요소예요. 사람들이 메타버스 하면 오큘러스나 구글 글래스 같은 가상현실만 생각하는데 가상현실은 메타버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가상현실 안경만, 그것만 가지고는 재미로 즐기는 게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추어 축구 세계에서는 아무리 날고 기는 축구 선수들이 모여도 재미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것과 같죠. 하지만 자본이 들어가는 프로축구 세계는 다르죠. 메시나 호날두 같은 스타 프로축구 선수들이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고 축구 리그는 물론 그에 파생된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됩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가상현실 안경은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이 가상현실이 물리적 현실과 매끄럽게 연결되어 통합된 하나의 사회 경제적 세상으로 기능하게 하도록 자본이 물 흐르도록 유통되도록 받쳐주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고 그 자본은 암호화폐로 유통될 겁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이 결합되면 스마트하게 내 자산을 대신 관리하고 암호화폐를 나 대신 결제해주는 인공지능 자율 에이전트가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AI 메타버스 경제가 꽃피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왜 꼭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여야 되죠? 지금도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에 원화 충전하고 결제할 수 있는데 하고 물어보겠죠. 간단히 말하면 이런 법정 화폐들은 메타버스의 디지털과 현실을 넘나드는 매끄러운 통합된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결제 수단인 게 그 이유인데요. 사실 이걸 미리 설명하기 위해 제가 여태까지 메타버스에 매도 꺼내지 M도 꺼내지 않았던 거죠. 메타버스에서 왜 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려면 먼저 비트코인을 설명해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설명해야 하고 웹3를 설명하고 이걸 다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메타버스가 이해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 비디오만 영상만 다 올리고 시작해도 좋기 100개 비디오는 올리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는 사실 비트코인 기초 이런 부분부터 먼저 다루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예정이었는데요.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근본 중의 근본이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 크립토뉴스 팔로워분들이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례를 좀 무시하고 앞으로는 비트코인, 크립토, 웹3, 메타버스를 조금씩 섞어가며 진도를 나갈 예정인데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사실 크립토, 웹3, 메타버스에 열정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물론 가장 열정이 있는 분야고요. 제가 제 개인 소셜미디어 틱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름이 크립토 노마드 줄리안이었어요. 이 사진 보이시죠? 크립토 노마드 줄리였는데 그러다가 아무도 제 영상을 안 봐줘서 한국 문화 콘텐츠로 전향을 하고 나서부터 좀 잘 된 거고요. 왜냐면 중남미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 라티노들이 같은 라티노들이 크립토 메타버스 미래 기술 최신 정보 얘기하면 무슨 사기꾼인가 잘 안 듣는데 한국인이 말하면 귀 기울여 듣거든요. 한국인이래? 메타버스 비트코인 한국인이 얘기하는데 한번 드러나 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적극 활용하면서 메타버스 웹3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요. 자, 앞으로 저희가 메타버스와 웹3 인공지능이 결합된 세상에 대해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기대되시죠? 저희 영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보고 싶으시면 크립토뉴스 코리아 오피셜 텔레그램 채널과 크립토뉴스 코리아 오피셜 챗 텔레그램 소통방에 들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크립토뉴스 코리아의 줄리안이었습니다.